those summer days. We can love at once and collapsing. I put a gentleman. If you're unready, we spend daylight time. Whispering at ourselves within days. Our relation matter when like so. I saw that lie. You just wait for me, but I concentrate after school roll of the 여러분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파닉스 Q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런칭을 하게 되었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책이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그 전에 파닉스란 도대체 뭐고 왜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야 하는가 또 파닉스 교재를 고르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하나 봐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파닉스는 다들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죠? 예. 그러면 이제 왜 파닉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이런 얘기부터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파닉스하고 스펠링하고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이 스펠링을 아는 것 같은데 3선지, 4선지에다 쓰게 하려고 했더니 죄다 같은 줄에 모아 쓰더라. 이런 고민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가르쳐요? 야, 잘 봐. 이게 꼭지가 올라왔잖아. 그럼 위로 올라와야지. 얘는 다리가 길잖아. 그럼 밑으로 빼줘야지. 이렇게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몸으로 익히는 게 가장 빨라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사선 노트에 맨 끝까지 올라오는 글자들. 알파벳 26자 중에서 다 뭐가 있겠어요? 대문자 전부 하고. 그쵸? B, D, F, H. 또요? K, L. 그렇게 있겠죠? 더 있나요? 자, 그렇게 되는 건 이렇게 표현하세요. 걔네들이 나오면, 걔네들 만나면 위로 뻗었잖아요. 뻗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칸에 쭉 모여있는 많은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많으니까 넘어가고 걔네 말고 밑으로 내려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G, J, Y, P, Q 걔네들 있죠? 걔네들은 발가락 쳐서 내려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제가 저기 선생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메이라고 썼어요. 그럼 메이를 어떻게 입 다물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하고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가운데는 잘 모르겠고 Y는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가운데 모여있는 애들은 가운데 중심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표현해볼까요? 메이를? 그쵸? 자, 그럼 그 다음에 파닉스는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쵸? 근데 이거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몇 번 했는지 모르시죠? 나오는 만큼 고개 끄떡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파닉스 해볼까요? C, S. 자, 아이들하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몸으로 막 하고 나면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 그게 자기가 손을 뻗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선지에 쓸 수가 있더라. 그런 임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였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학년쯤 돼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이러면서 일어나서 손 들고 그러면 뭘 저런 걸 시켜 하는 친구들하고 좀 어렵겠지만 이제 7세, 6세 이렇게 돼서 처음으로 뭐 쓰기를 시키신다던가 그랬을 적에 이런 고민이 있다 하시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몸으로 먼저 하시고 그리고서 쓰게 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이제 몸도 좀 푸셨으니까 시 한 편을 보실까요? 오늘은 파닉스 얘기 한다더니 막 움직이게 하고 시 얘기하고 난리예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핸드아웃에 없으세요. The pleasantest of all diversions is to sit alone under a tree, a book spread out before you, and to make friends with people of a distant past you have never known. 저게 뭔 소리래? 이거 시예요, 시. 간단한 시인데, 자, 잘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이게요, 독서를 한다는 것,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어떤 기분 좋은 그런 오락 중에서도 책 나무의 밑에 앉아서 책 한 권이 네 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예전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걸 보고서 터칭했거든요.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글 책을 많이 읽게 할 때는 우리들이 고전도 읽게 하고 또 막 지금 현재 나온 템포러리도 많이 읽게 하고 이렇게 아티클도 많이 읽게 하고 또 현대물도 많이 읽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읽게 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영어를 가지고 하면 딱 학습 방법이 그래요. 영어 동화 노출 많이 시켜주랬지? 오케이, 영어 동화. 또 유치원 선생님들 마찬가지. 뭐 영어 동화를 요새 한다는데 영어 동화 뭐 없을까? 그렇게 해서 영어 동화를 갖고 오세요. 그런데 영어 동화가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권 샀어. 이거 뽕을 좀 뽑아야겠어. 그래서 자, 너 읽을 수 있니? 하는 데까지 읽을 때까지 같이 막 교재로 많이 써요.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읽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파닉스 좀 해봐야겠어. 파닉스 한번 해보자. 학습을 막 시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코र्스북 그리고 교과서 하시는 분도 있고 스킬북 하시는 분도 막 학습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읽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 문학 작품보다는 이제 리더스라고 하는 리딩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들을 또 좀 읽히시죠. 그러면서 점점 읽는데 잘 읽는 것 같아, 잘 읽는 것 같아. 그리고 쭉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챕터북 정도까지 읽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이 정도 읽으면 됐어. 그리고 많이 더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급하니까 학교 영어 그리고 그냥 이런 고전들은 한글책으로 읽으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돌아서 고민하기를 왜 우리 애 영어는 더 이상 안 느는 거지? 그 고민을 하죠. 제가 이 시를 여러 번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글로 읽었던, 영어로 읽었던 아이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 책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워가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 영어 실력, 국어 실력 향상에 가장 좋다는 뻔히 너무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였고, 그럼 파닉스 그 얘기를 한다면서 왜 저거부터 얘기를 하나? 물론 오늘 얘기 중에 나오겠지만 파닉스는 리딩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파닉스를 사실은 가르치는 것인데 단순히 그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것,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규칙들만 머리에 잔뜩 집어넣어주는 드릴은 사실상 리딩으로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 많으실 거예요. 파닉스를 속칭 우리 하는 표현으로 3번을 떼줬는데 도대체가 읽는 거는 왜 딴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얘는.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닉스 교육을 하실 적에 반드시 리딩 교육을 병행을 같이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지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쪼록 파닉스가 그냥 영어 교육에 있어서 밟고 가는 하나의 계단인데 그냥 누구나 하니까 같이 가는 계단이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어서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아이들의 자람, 또 배움, 그런 아이들이 커감,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작은 첫 번째 스테핑 스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파닉스를 좀 바라보시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파닉스 완성을 위한 상쾌한 출발 신호, 파닉스 큐라고 했어요. 자,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파닉스 큐라는 것은 그 큐라는 게 바로 그 출발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시작해보자. 바로 큐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거길래 파닉스 큐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을까? 자, 이 바닥에 가장 처음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Phonological Awareness 하고 파닉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신 그 핸드아웃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얘기 나온 거 말고 Phonemic Awareness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제가 Phonemic Awareness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Phonological Awareness, 뭐냐 저게. 자, 하나하나의 낱개의 소리를 인지를 하는 건데요. 그게 밑줄 쳐놓은 거 보시면 spoken word예요. spoken word. 그러니까 말로 나오는, 글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말로써
다 표현되는 그 단어들 가운데에 어떤 소리가 들어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phonological awareness예요. phonemic awareness는 phonological awareness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phonological awareness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뭘 인지하는 거냐면 일단은 낯소리겠죠, 낯소리. 그쵸? 제가 예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낯소리를 이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syllable. syllable 들어보셨어요? syllable이 뭐예요? 예? 예? 음절. 그쵸? 그 나눠지는 그 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이 나눠지는. 그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보통 나눠지나요? 모음 중심으로 나눠지죠. 모음 중심으로. 자, 그 음절을 인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나중에 더 확장이 되면, 저 단어, 지금 말한 저 단어에, mis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에는 miss라는 접두어와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구나까지 인식이 되는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러면 파닉스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얘는? 제가 밑에 파닉스를 보여드리고,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니까 한번 보실 텐데, 파닉스하고 phonological awareness하고 분명히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겠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얘는 다 알아요. 여러분만 모르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파닉스는 글씨를 보고 읽는 거고, 네. 후자는 듣고 어떤 글씨인지 아는 것. 듣고 어떤 소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소리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phonological awareness, phonemic awareness 하면 글씨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cat. 얘는 고양이는 참 우리나라에서 별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개에 비해서. 근데 꼭 이 파닉스나 이런 얘기할 때 꼭 나와요, cat은. cat이란 단어, 글자, 단어 안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있어요? at라는 소리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할 때 cat를 놓고 at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소리가 3개 들어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글씨 소리를 인지를 하고 이거 소리를 합성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게 되고 쉬운데, 글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at라는 소리가 들어서 합쳐져서 cat이 된다는 걸 인지하는 게 phonological awareness예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딱 아시겠죠? football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football은 어떤 소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우, 트, 그쵸? 몇 개 소리가 합쳐져 있어요? 우, 트, 6개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 풋볼이라는 단어를 물론 떠올리시면서 하고 있지만 소리로 분석을 해보시는 게 phonological awareness예요. 그럼 이걸 왜 얘기하느냐? 사실 미국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갈 때 글자 읽을 수 있는 거 말고 걔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2만 단어래요, 평균. 그 2만 단어가 글씨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소리로 다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다 소리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분석을 시켜서. 얘네들이 어떤 소리로 돼 있다는 걸 한번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파닉스를 딱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되는 교재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에 깔고, 얘네는 phonemic awareness가 되어 있다는 걸 깔고서 다 지금 시작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파닉스를 바로 들어가니까 소리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책을 볼 때 무수히 봤던 그 단어들은 다 한쪽으로 저장이 되고, 파닉스책에 보는 그 단어들은 또 한쪽으로 저장이 돼요. 그거 연결시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선생님이지만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걔네들한테는 동화책에서 한 100단어 봤으면 파닉스책에서 50단어 또 나오면 150단어가 따로 노는 거거든요.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동화책을 처음에 읽어주신다든지 해서 소리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라 했을 때, 물론 모든 단어를 잘 들어봐. 무슨 소리로 돼 있나? 잘 이렇게 하면 재미없지만 많이 노출시키면 자꾸 소리에 이 소리는 어떤 단어랑 같지? 책을 읽으실 때 물론 단어를 짚으시면서 읽으시지만 걔네들이 cat이라고 읽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경우는 참 많이 드물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럼 cat이구나.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예를 들어 cottag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cottage. 뭐랑 우리 아는 단어랑 뭐가 다르지? 크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었지? 소리로 자꾸 이렇게 소리를 인식해내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파닉스로 딱 넘어오시면
K도 크가 나고 C도 크가 나는데 나중에 좀 있으니까 C는 또 소리가 나고 죽겠네. 이 소리가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이 단어 속의 소리는 이거였다는 게 인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랑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력을 애씀을 훨씬 줄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phonemic awareness 또는 phonological awareness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접하게 하시는 어머님들, 또 영어를 처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처음 배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처음에 영어 노출이 중요해, 영어 노출이 중요해 하고서 파닉스 프로그램을 빵 갖고 들어가실 게 아니고요. 사실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도록 연습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닉스가 중요한 게 그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영어에 좀 젖어서 영어 소리가 뭐구나를 알 때 파닉스가 들어가야 훨씬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머리에 콱 박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phonological awareness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학습 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을 꼭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세우시라는 거 강조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다 했지만 그래도 파닉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matching letters to letter or letter patterns with sounds. 이걸 decod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소리, 내가 알고 있는 소리하고 레터하고 매칭시키기 시작하는 거 decoding이에요. decoding인데 그리고 나서 using this information to read and write words.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어디다 써요? 읽고 쓰는 데 쓸 수 있어야지만 파닉스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 가장 골치 아픈 게 그것이죠. 파닉스 책에서 분명히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쓸 줄 아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탁 떠나서 다른 책에서 그 단어를 봤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낯은 익은데 이거 어떻게 읽더라? 그러면서 분명히 잘하던 애가 math라는 단어를 보더니 what? 이렇게 읽어낸다든가 맛? 이렇게 한다든가 at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걔가 생각이 나니까 낯은 익은데 얘를 어디서 봤더라 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어머니들은 제가 좀 속된 말 쓸게요. 복장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런 책에서 내가 3번이나 가르쳐줬는데 리뷰도 했는데 너 게임도 했잖아. 너 기억 안 나? 메모리 게임 한 거? 이러면서 들이 이제 잡아요. 그럼 애는 어떡해 난 몰라. 그래서 너 안 되겠다. 파닉스 다시 해. 다시 가요. 알아 이거 다 했잖아. 다 안단 말이야.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똑같은 거 또 하네. 이러고 이러면서 이제 숙제하죠. 하니까. 그리고 또 책으로 가면 조금 더 알 거는 같은데 math는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fat 나오면 얘도 낯이 익은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닉스가 리딩의 뒷받침이 돼가지고 밑바탕이 깔려있는 거 다 알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난 분명히 믿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파닉스는 그냥 그 다음에 리딩은 왜 이렇게 한달까요? 리딩 시간은 따로. 그래서 아이들이 파닉스를 빨리빨리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기 그 리딩으로. 그래서 파닉스라고 하시면 리딩하고 라이팅까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진실로 파닉스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교재들 중에 이렇게 좀 볼륨이 큰 것들은 보면 파닉스 교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파닉스 교재가 있고 그 내용과 똑같이 스펠링 교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를 학습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스펠링까지 연결해서 학습을 시키라고. 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완벽한 파닉스 정의에 입각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국 아이들은 다행히도 이 스펠링 쓰고 라이팅하는 라이팅 특히 쓰는 일에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얘가 쓰기는 또 좀 하려고 그러네. 그리고 또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이들이. 어렵지 않다는 표현보단 미국 아이들이 막 고민하는 것보단 그래서 스펠링 책으로 드릴 시키실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파닉스에서 배운 거는요. 월북을 통하든 뭘 통하든 반드시 써서 표현하는 데까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건 맨날 해요. 다 하는데 실제 라이팅에서는 그 단어가 안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까지 스펠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reading and writing까지 연결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지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 sound to symbol match라고 표현을 한다. 앞에 phonological awareness는 그냥 소리만 갖고 스포큰 월드 갖고만 하는 거였다면 여기는 sound to letter 매칭 스킬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걸 왜 정확히 설명하냐면 왜 파닉스를 하는가에서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에 그분을 다 좀 설명을 드렸어요. Why phonics? 왜 파닉스를 하는가? 자, 이미 다 여러분 갖고 계시지만 한번 여쭤봅시다. 파닉스를 왜 가르치세요?
슈컨 얘기해놓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물으면 참 말씀하기 뻘쭘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나는 파닉스 이래서 가르친다. 왜 가르치세요? 네? 잘 읽고 잘 쓰라고. 근데 정말 파닉스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 정말 솔직하게 자기한테 딱 물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영어 가르칠 때 처음에 다 파닉스부터 하니까 안 하면 좀 불안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하고 나면 확실히 리딩이 빨리 늘기 때문에 말씀을 그거 안 하지만 정말로 파닉스가 지겨워서 못하겠다는 애한테요. 때려가면서 가르치지는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리딩을 좀 더 빠른 시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왜 파닉스를 가르치는가 해서 남들도 하니까라는 건 이제는 좀 접으세요. 솔직히 에이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돌아서서 나 혼자만 있을 때 거울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남들이 하니까 하시는 경우 사실 많아요. 이거는 제가 주변에서 어머님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건데요. 파닉스를 사실 자기도 왜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파닉스를 그냥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되기보단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파닉스는 Foundation of Reading and Writing. 가장 기초예요. 근데 리딩의 기초도 많이 아니고 Reading and Writing의 기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Put Reading First.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Put Reading First. 이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럼 다 모르신다 치고 자, 이 Put Reading First는 뭐냐면요. No Child Left Behind라는 미국의 교육 정책이 있어요. 그쵸? 그건 들어보셨죠? No Child Left Behind. 어느 한 어린이도 뒤에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가겠다. 즉, 모두 다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굉장히 야심찬 교육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이론 배경이 다 거기서 쌓이고 그 정책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교재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정책의 근간을 이뤘던 하나의 이론, 하나의 역시나 이것도 policy 중에 하나예요. Put reading first. 미국 그 교육부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내밀고 지금 현재 미국 교육들이 많이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서 심지어는 다른 과목 다 없어지고 리딩하고 매스만 남았다고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뭐 그런 복잡한 얘기 그만두고 그 리딩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보면 리딩의 5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 딱 선생님 여러분도 그거 보시면 아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건 들어보셨죠? Phonemic awareness, phonics, fluency, vocabulary, 그 다음에 마지막 comprehension.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5개 묶여갖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게 put reading first라는 데서 이 5가지가 리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phonemic awareness 얘기, phonological awareness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다음에 phonics 얘기도 좀 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아까 리딩하고 라이팅의 근간이 되는 거고 왜 phonics를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사실은 phonics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예요. fluency하고 vocabulary. fluency가 뭐죠? 요즘 워낙 fluency 얘기를 많이 해서 예? 유창성, 유창하게 읽기예요. 유창하게 읽기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어떤 걸 유창하다 그래요? 제가 한국말이 유창한가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교수사 아니요 이러셨는데 저 한국말 유창해요. 그냥 나름대로 저기 몇십 년을 살아가지고 한국에서 잘해요. 자, 제가 하는 한국말이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줄 만하게 다 이해되게 정확하게 하죠. 그 다음에 말이 좀 빠르긴 해도 들어줄 만한 속도를 유지하긴 하죠. 그렇죠? 자, 플루언시는 적당한 속도, 자연스러운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기. 도대체 뭐가 유창하게 읽는 거냐고. 그렇죠? 그게 플루언시라는 게요. 각 학년 레벨마다 정해진 단어 수가 있어요. 1학년일 때 몇 단어, 2학년일 때 몇 단어, 또 1학년 처음에는 몇 단어, 끝날 때는 몇 단어 정도를 1분에 읽어내라 라는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읽느냐까지 평가를 해서 얘의 플루언시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인데 자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속도를 읽어내려면 철자를 빨리빨리 읽어낸 디코딩 스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닉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돼요. 일단 내용을 알고 모르고 간에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잖아요. 소리에 맞게, 그죠? 그래서 파닉스 교육이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플루언시 향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애들은 그런데 한국 애들은 오늘 파닉스랑은 그다지 상관은 없지만 플루언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슬슬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플루언시 교재들이 한국 시장에도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시죠, 간간히. 근데 걔네들 보시면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본문이 끝나는 밑에다가 분당 속 단어 몇 단어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세요? 스탑워치를 탁 해서 하세요? 미국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북마크 있죠, 이렇게 꽂아놓는 거에 끝에 스탑워치가 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서 읽기 시작해서 딱 누르고 끝나고 얘가 읽었나 안 읽었나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었나 금 거서 세요, 단어를. 그래서 몇 단어 읽었다. 좀 더 연습해야겠다.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그 한국 아이들의 가장 강점이 연습시키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루언시가 빨리 향상이 돼요. 속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실제로 인토네이션이나 스트레스를 따라가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만 막 디코딩을 해내요. 근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라고 했던 말 중에 소리만 정확하게 내는 게 아니고 인토네이션이나 스트레스, 그러니까 강세들도 다 정확하게 지켜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속도 맞춰서 가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시킬 거냐? 시중에 나오는 오디오들 있잖아요. 사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디오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걸 포함해서는 약간 속도를 천천히 녹음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놨는데 최소한의 속도를, 그러니까 최대 느릴 수 있는데 천천히 읽은 게 아니라 가장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거든요. 처음 시작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읽어가는 그 속도를 맞추면 돼요. 그 성우들이 읽을 때 자기네들 말이기 때문에 인토네이션이나 스트레스는 정확하게 지켜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 읽는데 에코 리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섀도우 리딩이라는 거나? 섀도우 리딩이 굉장히 좋아요. 플루언시 향상에는. 그래서 오디오를 틀어놓으시고서 3초 있다가 그 읽어가는 속도에 3초 있다가 뒤에 이어서 애가 계속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읽어갈 때 자기 혼자만 읽으면 안 되고 들으면서 그걸 최대한 흉내내면서 쫙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시면 플루언시가 좋아지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원래 따라가는 그 오디오를 없애버리고 나면 얘네가 속도가 다시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소리를 내서 읽는데 연습을 시키실 때 항상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하셔야 돼요. 같이 따라 읽고 없애놓고, 그러니까 소리 없이 혼자 소리 내서 읽어보게 하시고. 플루언시 측정은 소리 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게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시면 되는데 소리 내서 읽으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속도가 약간 느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나 소리 내서 읽기의 가장 장점 중에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스피킹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플루언시 얘기 말을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읽는 연습을 하면 아이들 스피킹 향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영어를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을 제가 그냥 싸잡아서 말할게요. 저희 세대시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10년 이상을 배웠는데 머릿속에 영어가 꽉 들어있어요. 들어있기는. 근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머리에 들어는 있어서 들리긴 들려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다 알겠는데 아니면 대충은 알겠는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입에 안 붙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입에 붙게 하는 건 소리내서 읽는 것만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플루언시 연습을 시키시면서 소리내서 읽게 하시고 스피킹도 같이 잡아가세요. 제가 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다시 플루언시 갖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플루언시가 향상이 되려면 파닉스가 선행이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해결이 되면서 플루언시를 넘어왔을 때 스피킹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닉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따라 읽어도 못 따라 읽어요. 그렇게 3초 뒤에 따라 읽으라 해도 파닉스가 자동으로 안 나오면 그 파닉스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클라우디란 단어가 있었는데 그걸 아웃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우 아우 이러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파닉스가 완전히 머리에 박혀 있어요. 플루언시가 향상이 되는 것이고 이 Put Reading First라는 이 정책의 바탕에는 파닉스 교육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있는 게 보캐블러리예요. 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가 읽기는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파닉스를 해놓고 단어를 읽는데 모르는 거가 소리에 너무 집중을 하면요. 그 단어를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픈 과거지만 처음에 IMF라는 걸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아주 얘기를 하니까 IMF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건지 대충은 알아요. 그죠? 근데 IMF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들한테 딱 물으면 국제통화기구? 뭐 우리 하여튼 옛날에 그때 한참 어려웠을 때 거기서 IMF 도움 받았잖아요. 이러고 쓱 넘어가요. 그쵸? 그거와 비슷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난 IMF 알아요.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적정한 데 써먹을 수 있냐 하면 그냥 그 얘기 나올 때 맞다 알아들어. 그 정도. 그죠? 이 비유가 정확하게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파닉스는 되는데 어휘가 향상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봐서 알아요, 난 그 단어. 근데 그리고 소리도 알아요. 단어만이 아니라 소리도 아는데 뜻은 몰라요. 그게 보캐블러리가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보캐블러리가 향상이 되려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빠져있기 때문이냐면 리딩으로 연결을 안 시켜놓고 공식으로만 띠리 파닉스를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공식으로 집어넣어서도 확실하게 된 다음에 확실하게만 아이고 소리가 머릿속에 잡히면 좋은데 소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뗐다고 생각하고 막 넘어가니까 나중에 단어를 읽을 때 역시나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갖고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리가 특히 모음에서 이 소리가 오유라는 게 있는데 오우루 날까 아우루 날까 우루 날까 그 고민을 한참 하면서 계속 그것 디코딩 해내느라고 애를 쓰다 보면 뜻이 머리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닉스를 하고 리딩으로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게 텍스트, 컨텍스트,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자꾸 보게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파닉스에서 다루는 단어가 모든 소리를 다 커버하진 않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다 커버하진 않죠. 소리가 아니라 단어를. 그렇지만 자꾸 내가 소리로 읽었던 단어가 문장 안에서 또는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디코딩하는 건 이거 읽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의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자꾸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리만 가지고 자꾸 있으면은 단어를 보면 그냥 소리 해독하다 끝을 내요, 애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컴프레hen션도 안 되는 거죠. 속도 맞춰서 잘 읽어요. 뭐만 했냐면 그냥 디코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텍스트에 자꾸 미닝을 생각해보는 연습, 파닉스 하면서 같이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를 처음 가르치시는 그 커리큘럼 디자인 하실 적에 영어 노출을 먼저 시키시라고 했을 때에 그냥 무조건 소리만 갖고 영어 많이 보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글이냐에 집중을 자꾸 시키시고 그리고 아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캐치를 해내게 하셔서 소리 익숙하게 하시고 그다음 파닉스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유창하게 읽기로 싹 연결을 시키시면 아이들이 선행이 뭐가 돼 있어서 글에 대한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프레hen션으로 쉽게 넘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우리 애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방법은 사실은 뭐 딴 거 없어요. 컴프레hen션 하는 그 글 안에서 파닉스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장 안에서 계속 찾아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연습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근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또 많은 분이 그렇길 바라는데 어린아이들 아직 많이 학습이 안 된 아이들이라고 하시면 반드시 전체 컨텍스트를 가지고 의미 파악하는 거 먼저 자꾸 가세요. 근데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미 파악을 해요? 그래서 애들 책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죠. 그림 갖고 영어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자꾸 의미 파악으로 초점 맞추시고 영어 소리 노출 해주시고 그리고 파닉스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노래하고 한참 많이 듣고 오더니 파닉스 규칙 한번 쫙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듣고 그 다음 읽더라.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그대로 그냥 해왔던 거죠. 이제 여기 어느 유치원인지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방법, 그러니까 노출시켰던 거가 책 크게 읽어주기, 리드 얼라우드 해주기, 노래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널서리 라임 가지고 연습하기 이런 것들. 자꾸 포커스가 흐려져서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보캐블러리가 그렇고 그다음 마지막 컴프레hen션 같이
중불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맥 이해하기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리딩 스킬 향상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은데요.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이런 기회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리딩 스킬 객관식으로 문제 풀고 가는 거에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로 가는 건 컴프레hen션 반밖에 안 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객관식 문제 풀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쵸? 대충만 이해를 해도요, 문장을,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요. 70점 이상은 나온다고요. 대충, 감으로. 근데 뭘 해보면 얘가 정말 알았나 몰랐나 알 수 있냐면, 라이팅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유, 라이팅 알아요. 근데 어려워서 못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리딩 패시지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서 걔를 가지고 라이팅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어렵지 않은데, 오늘이 그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그거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mentor text예요, mentor text. 주어진 글이, 그걸 가지고 라이팅으로 연결시키는 연습까지 가시면 되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파닉스 출발을 하다 보니, 플루언시와 보캐블러리와 컴프레hension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다 완성을 하고 나면, Put Reading First란 이 팔레스에서 만들어진 모든 교재들, 모든 그런 어떤 커리큘럼들, 프로그램들 다 소화가 되실 텐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럼 이거 미국 아이들한테 한 거라면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역시나 파닉스를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공식으로만 이해시키지 마시고 어디까지 하라고요? 리딩하고 라이팅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렇게 통합으로 가져가시라고요. 파닉스를. 영어에 소리가 몇 개가 있게요? 알파벳은 몇 개죠? 26개. 소리는요? 소리 개수는 44개예요. 44개. 44개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다가 아니고요. 얘네는 뭐가 있냐면 스펠링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스펠링 패턴. 그게 사실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스펠링 패턴. 그게 200개래요. 200개. 그러니까 파닉스를 완전하게 마스터했다 그러려면요, 44개 소리 다 알고 스펠링 패턴 200개를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파닉스 큐도 뭐 그렇습니다만 많은 교재가 그 소리를 다 커버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하도 다양하고 변칙이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커버를 안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00개 스펠링 패턴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게 확장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파닉스 큐를 비롯해서 시중에서 지금 한국 아이들 대상으로 나온 거에 모음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을 거예요. 사실 나중에 저희 책도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1권은 전부 다 컨서넌트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싱글 컨서넌트. 맨 앞에 나오는 소리 그 소리에 집중이 돼 있죠. 그거는 한 번만 가르쳐주면 거의 다 알아요. 그렇죠? 다만 B, D 헷갈려 하고, 그렇죠? 또 M, N은 많이 안 헷갈려 하지만 그래도 좀 가끔 헷갈려하는 애가 있고, 뭐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연습을 좀 하고 나면 그건 별로 안 헷갈려요. 진짜로 고전하는 건 모음이죠. 그때 숏 바울 말고 롱 바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블렌드 되면 어려운데 그 부분을 많이 학습을 시켜주세요. 그게 파닉스 더 성공하시는 길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거가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거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얘네들을 패턴화로 정리를 잘 해서 그 패턴을 익숙하게 하는 교재를 고르시는 것이 파닉스의 모음 티칭에 성공하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대부분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rhyming words 그래가지고 끝소리 같은 단어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많이 하죠. 지금 저희 그 파닉스 큐도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인지가 빨라요, 아이들이. 인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걸 다 완전히 머릿속에 딱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소리 개수 44개의 소리와 200개의 스펠링 패턴이 있으나 그거를 다 가져가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파닉스 책들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기본적인 패턴들 특히 롱바울 쪽에 집중해 되어 있는 패턴들을 집중해서 익히게 하시면 파닉스 교육에서 많이 효과를 보실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정리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 파닉스 패턴 이거 쭉 제가 다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파닉스 패턴 아까 지금 스펠링 패턴
파닉스 패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패턴을 한번 볼까요? 컨소넌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 싱글 말고, 그러니까 단순한 첫 소리 그거 말고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냐면 다이그래프스가 있고 블렌즈가 있어요. 다이그래프스가 뭐죠?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붙어가지고 다른 소리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TH, 그죠? 그 다음에 CH, SH, 이런 것들. 걔네들이 다 다이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오히려요, 해보시면, 애들하고 해보시면 얘네들 잘해요.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아이들 수업을 예전에 했었는데, 저는 이거 분명 어려울 거야. 이러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들어가요. 그럼 처음에는, 뭐 이러고 약간 그러다가, 자, 얘는 추 소리가 난다. CH 보여주면서 얘는 모여서 추 소리가 난단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냥 다 외워요,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아이들한테는 이게 덜 어려운데, 블렌즈에서 되게 헷갈려 해요. 블렌즈는 뭐냐면, 소리들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stream 하면 STREAM, STR, 스트루가 다 살아있죠. 그게 블렌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발음하기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스트루가 한꺼번에 안 나나 봐요. 소리가 애들 머릿속에서. 그래서 스트루 하면은 되게 힘들어하면서 발음을 하고 그렇게 뭐 블렌드라는 단어도 역시나 그 블렌드인데 BL이 살아있죠. 블렌드 이런 것들 그걸 블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 이런 소리가 이제 그 스파닉스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should vowel하고 consonant patterns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rhym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hyme. 예를 들어서 어떤 걸 rhyme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P 로 끝나면 어떻게 발음하세요? eep.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스파닉스 책 많이 보셨죠? 거기 많이 나와요. deep. 또요? deep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sheep. 아주 그냥 절대 입어있어. sheep. 그 다음에 jeep.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 모음, 컨소넌트. short vow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short vowel보다가 아니라 short vowel도 많지만, long vowel로 된 것도 되게 많으니까, rhyming word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hort vowel로 된 것도 뭐가 있어요?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cat, at. 그쵸? short vowel, 하고 at, mat. 그쵸? map, AP, app. 또요? AM, am, AN, 또 I로 된 거, ip, IP. 그쵸? dip, sip 하는 거요. ip. 그런 것들이 여기 패턴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이렇게 보시다 보면 1권을 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1권 말고 2권부터 보세요, 2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교재 선택하실 때, 가르치기 1권부터 가르치시는데, 1권은 그냥 컨소넌트가 들어있으니까 그건 다 해요. 2권에 얘네들이 이런 패턴을 잘 살려놨나를 보시라고요. 정리를 잘 해놨나.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권부터 이 뒤로 걔네가 잘 들어있나. 그런데 다이그래프스하고 블렌즈가 될 수 있으면 좀 뒤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리를 걔네들은 물론 시작 소리가 많긴 한데 걔네가 먼저 나와버리면 얘네들을 기억하려고 모음을 빨리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블렌즈랑 다이그래프스는 좀 뒤로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short vowel하고 컨소넌트가 연결된 이 부분, 아까 말했던 mat, m 뭐 이런 거요. 걔네들은 앞쪽으로 가르치실수록 오래 기억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좀 붙어 있어줘야 배웠던 컨소넌트하고 결합시켜갖고 단어들을 읽어내잖아요. 그렇죠? 앞소리만 잔뜩 가르쳐놓으면 뒤에 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거가 short vowel하고 컨소넌트로 붙어 있는 애들하고 앞소리를 연결하면 읽으신 단어가 굉장히 확 많아지기 때문에 파닉스에 자신이 붙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패턴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나를 보고 선택을 하세요. 그다음에 vowel, short vowels, long vowels인데 short vowels는 우리 많이 하는 I, U, E, O잖아요. 이제 문제는 long vowel이에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작할 long vowel이 뭐예요? 애가 A로 발음되기 시작하는 거. 얘는 언제 그렇게 되죠? 뒤에 E가 따라올 때, 매직 E가 따라온다. 뭐 그렇게 silent A라고 하기도 하지만 매직 E라고도 부르는데 걔가 붙으면 애가 갑자기 A로 바뀌고 E가 I로 소리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롱바울 처음 시작을 해요. 그거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나오죠? 모음 다이그래프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OA가 있는데 걔가 뭐 어떻게 발음이 돼요? COACH 어떻게 발음하세요? coach. 근데 걔가 원래대로 하면 coach가 돼야 되죠. coach.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coach 이렇게 다이그래프가 돼버리죠. 소리가 섞여버리죠. 그런 것들 연습시키시는데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안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파닉스 책에. 그런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소리부터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리를 비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각각의 낯소리를 그냥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워낙에 변칙이라 그러면 영어가 모국어인상 기분 나쁘겠죠. 같은 스펠링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씩 뚝뚝 떨어뜨려서 다 외우게 하면 나중에 가서 이거 어떻게 읽지가 막 헷갈려요. OU라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기침 뭐라 그래요? cough라 그러죠.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라는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세요? through. 다 OU 들어있죠. 앞에는 소리 났어요. 뒤에는 우 소리 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커피요? coffin. couple. COUPLE. 거긴요? couple. 소리 나죠? 아까 cough랑 같고. 그 다음에 house. 소리가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O, U, 이렇게 하나하나 그 스펠링 갖고 떨어진 파닉스 프로그램을 가르치시면서 이건 이렇게도 소리 나고 저렇게 소리 난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도 캐치를 못하고요. 같은 소리가 나는 것까지 몸을 모아놓는 게 있어요. 스펠링은 다른데 소리가 같은 애들끼리. 그렇게 된 책 많이 보셨죠? 그렇게 된 것이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해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지금 파닉스 패턴은 이런 게 있고 좋은 아이들 적합한 책을 고르는 기준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 밑에 보면 파닉스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이트 월드하고 하이 프리퀀시 월드를 제가 써놨어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면 아까 앞에서 풋 리딩 퍼스트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플루언시 얘기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일부러 플루언시가 형성이 되려면 파닉스만 해결돼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파닉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어 외에 사이트 월드가 영어 문장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거든요. 걔네가 해결이 안 되면 문장이 읽어지지가 않잖아요. 파닉스 교육을 시키실 때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이트 월드가 하이 프리퀀시 월드예요. 그러면 도대체 두 가지가 뭐가 다르길래 저게 따로 써놨냐? 거의 비슷한 개념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사이트 월드는요. 그냥 딱 보면 그대로 찍혀서 읽혀지는 단어? 그렇게 말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걔네들은 파닉스 룰을 안 따라요. YOU 어떻게 발음하시죠? U. 우리가 알고 있는 파닉스 룰로 따지면 걔가 어떻게 발음이 돼야 되죠? EU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EU. 물론 빨리 발음은 U가 되긴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룰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WERE. Were. 그거는요. 원래대로 하면 where 이렇게 되죠. were. 이가 뒤에 매주기가 붙으면 이 소리가 나되죠. where 이렇게 되죠. where. 근데 were 이렇게 읽어버리죠. 사이트 월드는 보고 그냥 읽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얘들 하이 프리퀀시 월드는 무척 많이 나오는데 얘는 파닉스 룰을 따르긴 따라요. 근데 걔를 파닉스 룰대로 맞춰서 읽으려 그러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플루언시 향상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해야 돼요. 그대로. 어떤 거요? this, that 그런 것들. 그런 게 그게 그 두 가지인데 파닉스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파닉스에 집중을 하시고 이것만 해결되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얘네들 그 사이트 월드나 하이 프리퀀시 월드 그냥 이건 어차피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책 많이 보면 배울 건데 뭐 이러고서 그냥 쓱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리딩 스킬 향상이 안 된다. 리딩 속도 향상이 안 된다. 아무리 가르쳐놔도 애들이 읽고 이해를 못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사이트 월드랑 하이 프리퀀시 월드 같이 가르쳐 주세요. 꼭.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물론 하이 프리퀀시 월드랑 사이트 월드를 강조하는 리더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요. 파닉스 리더를 꼭 같이 읽히세요. 파닉스 리더. 저희 그 파닉스 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책 광고를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닉스 리더들이 있어요. 같이 읽히세요. 거길 보면 그게 다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리더니까.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사이트 월드랑 하이 프리퀀시 월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론 집중은 타겟 사운드에 하겠죠. 사운드에 하겠지만 문장을 읽게 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습득이 돼요. 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요. 뭐부터 해결되나 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파닉스는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야 완성된다고요? 리딩 앤 라이팅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파닉스를 가지고 하면서 플루언시 향상도 해야 되고 컴프레이션과 보캐블러리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책에서 읽으면서 오디오 듣고 따라하면서 자꾸 같이 가라 그러셨죠? 그게 파닉스 리더스에서 많이 해결이 되죠. 그럼 파닉스 리더만 갖고 되냐가 아니고 그 규칙을 배워요. 책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리더로 옮겨서 읽어요. 그게 병행이 되셔야 파닉스 학습이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안 보이시죠? 파닉스 큐 얘기를 이제 좀 할게요. 얘기를 오래 해왔으니까. 오늘 앞에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파닉스 큐만 갖지 않더라도요, 꼭 그 모든 파닉스 책을 보실 때 꼭 기억을 하고 보세요. 얘가 과연 규칙만 들이 정리를 해놓은 책이냐, 아니면 과연 리딩에까지 연결을 시켜놔서 정말 리딩에서 파닉스가 살아서 움직여서 돌아다니게끔 해놨는가를 꼭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을 정리를 잘 했느냐, 그래서 패턴대로 아이들이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는가를 꼭 보시고서 선택을 하세요. 자, 그 패턴대로 연습을 하고 나면 스펠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소리를 그 패턴에 따라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소리대로 낮소리로 그냥 스펠링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소리로 그냥 써요, 아이들이. 그래서 많이 향상이 되는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파닉스 큐라는 게 뭔데 오늘 다 이렇게 불러놓고 파닉스 얘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하느냐 한번 볼까요? 얘는요, 4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권의 책 안에는 스튜던북하고 워크북하고 CD가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브로셔도 받으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설명 자세하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되어 있고,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다 되어 있는데, 이 책이 4권이 구성되어 있는 이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게요. 알파벳하고 사운드가 첫 권에 돼 있고, 숏바울하고 롱바울하고 블렌즈가 나와요. 마지막 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신 책의 앞에 보세요. 맨 앞장 열어보세요. 이 페이지 스캔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4권 구성이 그 앞에 보이시죠? 첫 번째 알파벳하고 사운드, 이거는 한마디로 맨 앞 첫 소리 컨소넌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알파벳 컨소넌트만 나온다고 A, E, I, O, U를 빼놓은 건 아니고 다 집어넣긴 했는데, 그래도 그 첫 소리에 더 강조를 해서 각각의 알파벳 사운드에 집중을 해놓은 거. 근데 책 고르실 때 이거 말고 2번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 보시면 숏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CD는 숏바울 걸 보여드릴 텐데, 이 구성을 뒤에 그 자음까지 붙여가지고 라임 형태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 소리를 인지해 가라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3권에 넘어가면 롱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음 블렌즈부터 시작을 해서 다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자음 블렌즈, 모음 블렌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받으신 그 책은요, 아마 9유닛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1권은 9유닛으로 되어 있고, 2권은 10유닛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권마다 9개에서 10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운드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9개에서 10개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받으신 책 그 컨텐츠예요. 9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하고 홀랭귀지 어프로치를 같이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가 좀 길 건데, 여러분 홀랭귀지 어프로치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홀랭귀지 어프로치가 뭐예요, 그러면? 들어봤으니까 뭔지 알아야죠. 뭘까요? 그러면 홀랭귀지 어프로치 말고 통문자 교육 들어보셨어요? 통문자 교육? 홀랭귀지 어프로치는 통문자 교육에 뿌리를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홀랭귀지 어프로치가 뉴질랜드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풀뿌리 운동처럼 시작이 됐는데, 옛날에 파닉스 룰로 막 가르치니까 애들이 그 규칙에서 벗어난 단어를 못 읽더라. 그걸 알게 돼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말고 통문자로 애들은 찍잖아요. 거의 화면을 찍듯이 흡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딱 착안을 해서 애들을 통문자 교육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통문자 교육 했던 게 이 홀랭귀지 어프로치의 근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학을 통해서
리터러처를 통해서 언어를 가르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홀랭귀지 어프로치가 한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었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92년 아니고 92년도에 나와서 92년도에 막 붐을 타서 95년도, 96년도, 7년도, 그래서 2000년 그때까지 한참 얘기가 막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나왔던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것만 갖고 했더니 점점 리딩을 못 해요, 애들이. 찍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머리에 그 찍어서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단어가 점점점 길어지고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겠어요. 읽어내질 못하니까 파닉스가 이게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같이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뭐 리딩, 라이팅, 리터러시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지금 이 책이 그렇다고 홀랭귀지 어프로치를 많이 갖고 오진 않았어요. 안 왔는데 첫 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의 첫 장을 보세요. 첫 유닛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빨간 차에 애들이 막 타고 있죠.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처음에 A, B, C의 소리를 막 가르친 게 아니고 걔네들이 들어있는 단어를 그냥 툭툭툭 던졌어요. 그래서 그림 속에서 걔네들 이름을 찾아보면서 그걸 그냥 통으로 일단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소리를 그냥 듣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기보다는 포네믹 어웨어네스부터 하려고 그러면 그림만 딱 던져주고 글씨가 없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파닉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앞에를 너무 길게 가져갈 수 없어서 약간 절충을 하긴 했는데 대신에 어떤 상황을 던져놓고 소개를 해줄 단어를 거기다 이렇게 쏟아놨어요. 그냥 쭉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서 이거는 그냥 듣고서는 따라해보라는 거니까 그냥 듣고만 가면 되는구나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상황 설명을 같이 아이들하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일 큰 이게 빨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애들이 다 타고 있는 그거를 car라고 부르죠. 제가 바보 같은 질문 같이 던지지만 선생님 이건 카지라고 차 안에 타고 있고가 아니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다 짚으시면서 여기에 있는 그림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이들이 그냥 단어로 다 얘기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이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월드 차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지에서 쭉 단어를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 그 유닛에서 배울 단어를. 그러고 나면 그 점 쫙 넘기시면 각 사운드를 소개를 하는데 얘는 싱글 사운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북 2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시는 책이긴 하지만 여기도 역시 첫 페이지에 똑같이 이렇게 해놨죠. 이러고 나서 딱 넘어가면 여기에 사운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림을 설명을 해놨어요. A, N이라는 소리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N이라는 소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알고 있는 자음을 하나를 얹어서 이렇게 단어가 된다는 걸 하나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림으로 이게 뭐고 그와 같은 소리가 나는 게 뭐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그냥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아시겠죠. 처음에 단어를 일단 그냥 던져놔요. 근데 너네가 들은 단어들이 사운드가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를 쓱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그림에서 관련된 사운드들을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타의 어떤 공식 설명하려고 무슨 사운드 더하기 뭐는 뭐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도 재미없고 애들도 재미없다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알았어 그냥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조합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과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단어들을 사운드를 내면서 아까 보캐블러리 확장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통으로 기억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스티커 붙이면서 아이들이 그 단어 뜻을 일단은 인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운드만 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A로 시작한다는 애플 보여주면 사과는 기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B로 시작하는 뭘 보여주면 볼까지는 기억을 할 텐데 B가 나왔어요. 그럼 애들이 B를 벌로 인식을 할 거야 라고 믿지만 그렇게 인식을 완전히 하는 애들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걸 B로 완전 연관시켜서 자기 보캐블러리로 가져가는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B로 시작하는 단어였을 뿐이에요.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책에서 나왔을 적에 미로 읽어주면 되게 고맙고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단어의 뜻을 인지하게 제가 스티커 붙여서 뜻 배우게 하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던 것처럼 파닉스 룰에 따라서 이렇게 쭉 티칭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그림으로 자꾸 뜻도 소리도 같이 가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파닉스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유닛들이 끝나고 나면 매 유닛의 마지막에 퀴즈가 들어있어요. 퀴즈. 마지막 장을 보세요. 유닛의 마지막 장. 여러분 가끔 12페이지 보시면 퀴즈 있죠? 그 퀴즈가 앞에 나왔던 사운드 그냥 쭉 복습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가르치긴 되게 가르쳐놨는데 점검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그래서 각 과마다 간단하게라도 애들이 사운드 정리하라고 퀴즈를 넣어놓은 거니까요. 그 부분들은 정말 퀴즈처럼 이용을 하세요. 그냥 같이 풀어주시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요. 리스닝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파닉스 책들에서 저희들도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전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오디오 없어요?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오디오들이 많이 들었는 있죠, 요새는. 근데 그 오디오가 내용이 그다지 들어있는 게 없다고 불평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냥 읽어주고 발음만 하면 끝이면 어떡해요 이러시는데 파닉스는 소리하고 레터의 매치인 거죠. 소리하고 사운드 매치죠. 그러면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듣고 찾아내는 활동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닉스큐에는 거의 모든 활동이 listen and 뭐뭐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듣고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애들이 사운드에 여러 번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 말씀을 드렸고 Reviews and mini-book in every 2 units 그런데 어떤 레벨은 세 과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소리의 성격상 묶어놓은 것도 있어서 그런데요. 퀴즈를 매 과마다 했어요. 하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몇 과 지나가고 나면 내가 그런 사운드를 언제 배웠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과, 3과 애들이 어느 정도 사운드가 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을 때 한번 리뷰를 해주게끔 들어가 있고 미니북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미니북 전에 각 과에 아까 퀴즈 바로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리딩 패시지가 하나 들어있죠? 이게 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인지 짐작하시겠죠 이제. 뭘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얘를? 예? 파닉스를 리딩에 적용하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선 어떤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밑에 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있네요. 북 1에는 한 문제, 지금 북 2부터는 2문제 들어있거든요. 컴프레hen션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소리 체크하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첫 번째에는 지금 보시면 북 1에서는 컴프레hen션이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거기 있는 그림에서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애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림에서 그 단어를 서클하라고 되어 있죠. 그림 보고 이해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학년부터도 보면 2학년이 아니라 죄송해요. 북 2부터도 보면 이게 이제 뚱뚱한 고양이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맷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아저씨 그 펜을 너무 좋아해요. 프라이팬 펜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자꾸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I take my pen away 이렇게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he likes my can 이번에는 can을 좋아한대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comprehension 문제가 the man takes his pen away comprehension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파닉스 그 소리를 익혔어요. 그다음에 소리만 아는지를 자꾸 점검을 하면 아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리딩에서 읽었는데 뭐래니? 그리고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배운 사운드로 되어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이고 그게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해서 컴프레션까지 연결을 하도록 해놓은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 패시지가 들어있는 경우는 많은데요. 대부분 그걸 읽고서는 같은 사운드가 있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라는 건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냥 파닉스 드릴에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컴프레션까지 되어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 그 리뷰 다음에 있는 미니북에서는 앞에 나왔던 사운드들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미니북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배웠던 B 사운드로 들어있는 건 동그라미를 치고 C 사운드가 되어 있는 건 밑줄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파닉스 관점에서 하시는 거고 미니북에 대한 컴프레션 체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닉스 책에 있는 거라고 무조건 파닉스 연습으로만 끌고 가시면 정말 파닉스만 가져가고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 컴프레hen션 쪽 해결하시느라고 또 한참 시간을 들이셔야 되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컴프레hen션까지 같이 연습할 수 있게 계속 아이들을 끌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지금 파닉스 퀴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플로우를 다시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 쭉 드린 내용 보시면 돼요. 타겟 사운드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리스닝 액티비티하고 챈트를 통해서 소개를 해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림에서 그냥 단어를 쭉 뿌려놓는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어 소개는 물론이지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완전히 아이들이 그 단어를 그냥 의미 속에서 파악하게 하시라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understanding words, vocabulary. 단어를 이해하게 했어요. 첫 번째 그 법칙 설명한 그걸 보면 그림하고 단어 같이 나와 있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스티커 붙여갖고 단어 뜻 가져가라고 했었죠. vocabulary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target sound analysis. 그 다음 장 보시면 들으면서 소리를 구별해내게 만들어요. 보면서 구별해내게. 그러니까 listening 강조되어 있고 소리 분석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onnecting with reading. 마지막에 있었던 그 아까 보셨던 리딩 패시지 있죠? 그 부분이 들어있어요. 리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리딩 컴프레hension까지. 그죠? 그리고 나면 applying phonics knowledge in reading. 이제 이 부분이 미니북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용하게끔. 되셨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phonics부터 reading까지. 저희가 그럼 writing은 어디 갔나요? writing은 워크북에 들어있어요. 자, 스튜던북 여러분 갖고 계시는 책 좀 넘어가면서 봅니다. 다 보셨죠? 이 책 갖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워크북이에요. 워크북은 안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워크북도 드렸어요? 예. 이거는 워크북은 레벨 2예요. 지금 A 아니고 레벨 2, 북 2. 북 2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주로 라이팅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다 쓰게, 아이들 직접 쓰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팅은 이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의 라이팅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워크북은 한 유닛당 4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지금 보신 거, 여기는 사운드 가지고 이제 직접 써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스티커 붙이고 있던 걸 직접 써보는 거고, 그 다음 장 가면 단어를 계속 다 쓰게끔 만들어서 단어 자체를 다 쓰게. 앞 페이지는 타겟 사운드만 쓰고 다음은 단어를 다 쓰게.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미로 찾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각 사운드가 나는 그림 칠하면 나중에 그림 하나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리딩 앤 라이팅의 그 라이팅 단계까지는 안 끌어올렸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끌어올리려고 문제를 만들었더니 일단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시간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지금 라이팅의 첫 단계 스펠링까지만 제가 가져갔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그래도 해주고 싶어 하시면 아까 그 리딩 패시지 아까 보셨죠? 그 아이들 책에서 예요. 얘를 가지고 처음에는 블랭크를 비우세요. 블랭크를 비우는데 그러니까 복사하셔갖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잖아요. 하셔서 타겟 사운드 있는 건 물론 다 지우시지만 이거 외에 우리 아이가 요즘에 테이크란 단어를 배웠어요. 리딩 시간에. 그러면 테이크도 지우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블랭크 채워가는 걸로 일단 이 글을 완성하는 걸로 라이팅을 가져가시고 그게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하실 필요 없이 얘를 비슷하게 모델로 놓고 아이들 자기 글을 쓰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pen, man, can 이렇게 나왔다. 그럼 pen, man, can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2개만 써보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이팅으로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할 수 있어요. 글을 한 편을 완전히 다 쓰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워크북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단어만 쓰게 돼 있죠. 그 단어만 쓰는 건 라이팅까지 끌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스펠링한 거예요. 그러면 라이팅으로 가려면 문장 쓰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문장이 베껴 쓰거나 위치 배열하는 거 말고 내가 의미를 갖고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의미 있는 단어, 그죠? 문장을 써봐라. 그러면 쓸 수가 없죠. 애들이. 그러니까 단어를 주잖아요.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를 넣어라. 넣는데 그걸 쓰려면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은. 무슨 의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파닉스 시간에 배운 그 단어를 가지고 스펠링 연결했고 문장까지 만들었으니까 라이팅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럼 파닉스에서 리딩 라이팅가 됐죠. 나는 정말 파닉스를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아니면 여기 스펠링까지 하셔도 훌륭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 팔릭스큐의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CD롬 못 보셨죠? CD롬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복습하는 용도로 쓰게 하시면 제일 좋을 텐데요. 그냥 CD를 작동을 시키면 바로 이 화면이 섬에 떠요. 떠서 여러분께서 아까 책에서 리스닝 액티비티 나왔던 거 있죠? 그거를 하시겠다고 하면 수업 시간에 쓰시겠다고 하면 오디오 쪽으로 가셔가지고 하게 하시면 오디오 플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수업 그 책에 들어있는 액티비티들이 쭉 일로 나오고요. 보세요. Proud to present Phonics Q.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Short vowels. 이건 인트로덕션이고요. 여기 트랙 걸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거 찾아가시라고 트랙을 다 걸었어요. 각 문제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Unit 1. Track 2. Listen to the word chant. 그렇죠. Listen to the word chant. 첫 번째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렇게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됐어요? Ready? Let's chant with Anne. 가지신 책이 아니어서. Can. Anne, can. Anne, fan. Anne, man. Anne, man. Anne, man. Anne, pan. Anne, pan. 자, 분명히 제가 아까 앞에 이 페이지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라 그 말씀 드렸는데 왜 사운드는 저게 나와요? 얘는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 얘랑 쟤는 어떻게 쓰나요? 궁금하실 거라 갖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처음에 이제 이 페이지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를 시작을 할 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단어를 쫙 뿌리듯이 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울 단어들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챈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챈트 하라고 해서 월드 차트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그림 갖고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해. 아니고 그림 갖고 이야기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소리로 이 다음 자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거 오디오 들으시면 돼요. 이 페이지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되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디오는 그렇고 이거 액티비티 보여드릴게요. 얘는 CD-ROM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것인데 Phonics Q. 여기 보시면 각 과에 대한 액티비티들이 들어가 있고 자동으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클릭하지 않으셔도 넘어가는데 내용 한번 보세요. Dog. Og. Og. F. Og. Fog. 이렇게 타겟 사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조합은 이렇게 되고 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멈추지 않고 놔두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운드가 소개가 되고 나면 Og. L. 네, 챈트 보여드릴게요. 이 과에서는 이제 up 이렇게 두 사운드가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챈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따라하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Og, og, John. Og, og, John. Og, og, long. Og, og, long. Now with og. Og, og, come. Og, og, come. Og, og, come. Og, og, come. 예, 이렇게 해서 챈트가 그 각 사운드에 대한 챈트가 되고 나면 그래서 리딩으로 가는데요. 이거 하고 나면 잠시 포즈 뒀다가 다시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각 타겟이 되는 단어들이 플래싱이 되고요. On the mop. Over the lock and top. Oh, it's fun. But the top is no fun. 아이들하고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On the mop. Over the lock and top. Oh, it's fun.
But the cup is no fun. 이렇게요. 계속 반복돼요, 이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해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타겟이 되는 사운드가 되는 단어들은 전부 다 계속 플래싱이 돼갖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가 아이들한테 보여지게 되고 여기 나오는 게 앞에서 사운드나 챈트에 나왔던 그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리딩에다 가지고 끌어올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인데 이게 두더지 잡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작을 하면 제가 아침에 이거 해보다가 이게 순발력이 안 떨어져가지고 치웠어요 하다가.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그 사운드를 가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아니라 이렇게 쳐가지고 맞추는 건데 이거를 해보니까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펠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 순서 없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추고 나면 이제 잘했다고 띵 뜨는데 지금 제가 가만 내버려 두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치를 잃어버려서 안 되면 다시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되어 있는데 한 유닛에 게임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고 게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두더지만 잡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공주를 구하러 왕자가 가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 앞에서 왕자 감옥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운드 맞는 데 가가지고 집으면 10개인가를 맞추면은 무섭게 생긴 용이 없어지고 공주가 때려 내려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은 또 뭐가 있었더라?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방울 터트리기, 버블 그래 터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순발력을 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로 되어 있어요. 한 과당 하나씩. 그러니까 뭐 숙제를 내시기엔 조금 그렇겠지만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써보실 만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CD롬을 잘 쓰실 만 하세요? CD롬,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쪽을 어떠세요? 잘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것보단 챈트 부분 그러니까 챈트가 아니라 리딩 부분 많이 사용해 보세요. 리딩 부분이 그 책에 있는 그림들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나오면서 이걸 말이 안 돼. 문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끔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문장을 읽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단어만 따라서 연습하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문장을 전체를 계속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는 건 흔하게 연습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 아마 아이들이 리딩이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리딩 큐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바쁘신데 오셔서 저희 설명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